지난 헤르메스 구축 영상에서 약속한 게 하나 있었죠. 2주 동안 얘를 열심히 굴려보고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가져온다고요. 지금 보시는 게 그 결과물입니다. 매일 아침 제 디스코드엔 이렇게 블로그 초안, 제목, 미리 보기까지 정리돼서 딱 도착해 있습니다. 저는 읽어보고 마음에 들면 승인, 그러면 블로그에 자동 업로드 되고요. 글이 마음에 안 들면 여기서 수정해달라고 요청하면 헤르메스가 다시 작성해서 검수 요청을 또 보내줍니다. 전 확인만 하고 승인하면 끝.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블로그 배포가 완료되는 순간 헤르메스가 자동으로 다음 작업을 시작합니다. 블로그 글을 기반으로 링크드인, 스레드, 인스타그램 카드 뉴스, 뉴스레터까지 플랫폼에 맞춰서 글을 써주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하고 승인하면 플랫폼별로 자동 업로드 됩니다. 근데 이거 만드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얘가 뽑아주는 컨텐츠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었고 블로그는 공식 API가 없어서 직접 브라우저에 접근했어야 되는데 이게 가상 서버에 올려놓은 상태라 그 브라우저의 접근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이걸 해결하려고 삽질 엄청 했는데 결국 다 해결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뼈저리게 느낀 게 있어요. 사실 글 쓰고 자동 배포되게 하는 건 삽질 몇 번이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실제 실무에서 쓸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역할 분리, 품질 루프, 사람 승인, 자동 실행까지 이 네 가지가 얼마나 잘 정리되어 있느냐가 결과물의 퀄리티를 결정하더라고요. 오늘은 컨텐츠 배포팀을 이 구조로 해서 처음부터 같이 만들어 볼 겁니다. 삽질은 미리 제가 다 했습니다. 이 삽질에서 얻은 꿀팁까지 전부 다 공개할 테니까 여러분은 편하게 따라만 오세요. 그럼 진짜 내 일을 대신해줄 AI팀 지금 바로 만들어 보시죠. 오늘은 헤르메스로 AI 컨텐츠 배포팀을 만들어서 우리 업무를 자동화해 주려고 하는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코덱스로 이 컨텐츠 배포팀을 한번 만들었었죠. 그걸 헤르메스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이 헤르메스 같은 경우는 쓸수록 똑똑해지는 성장형 에이전트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업무를 하면서 점점 똑똑해지는 그런 실전형 에이전트로 구축을 해줄 예정입니다. 이 컨텐츠 배포팀은 크게 두 가지 스킬로 나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컨텐츠 라이팅이라고 해서 글쓰기만 담당하는 그런 특화된 서브 에이전트입니다. 사실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이 컨텐츠 배포팀 뿐만 아니라 유튜브 전략을 짤 때도 대본을 작성한다던가 혹은 강의 준비를 할 때도 강의 대본을 작성한다던가 이런 작업을 할 때도 글쓰기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컨텐츠 라이팅 같은 경우는 독립된 스킬로 따로 빼뒀습니다. 다른 팀에서도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브로드캐스팅 스킬인데 얘는 글쓰기를 제외한 모든 운영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뭐 배포, 실제 배포를 한다던가 혹은 또 사용자에게 승인을 받아야겠죠. 이런 작업도 얘가 다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배포됐는지 그런 전반적인 컨텐츠 배포에 대한 업무를 이 브로드캐스팅 스킬이 맡는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먼저 컨텐츠 라이팅 스킬부터 살펴보면 얘는 한 번에 글을 바로 뚝딱 작성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또 서브 에이전트들을 둡니다. 각 서브 에이전트들의 파이프라인을 돌면서 최종적인 글을 만들어내는데요. 먼저 첫 번째 리서치 에이전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최신 AI 기사라던가 동향 그리고 핫한 기술들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다음 에이전트에게 넘깁니다. 그러면 얘는 수집된 기사를 가지고 내 스타일에 맞는 전략을 짜주고 또 인사이트 즉 핵심 주제를 여기서 도출을 하는데요. 도출된 주제를 가지고 실제 글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초안을 작성해서 다음 에이전트에게 넘기면 얘는 이제 리뷰를 합니다. 사전에 정의해놓은 그 평가 기준에 부합한지 아닌지를 여기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기준이 미달된다 하면은 이전으로 다시 넘겨서 다시 글을 작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글 작성해서 평가받고 또 평가에서 품질이 낮다 하면은 다시 재작성하게 만들고 이 루프를 돌아야지 글의 퀄리티가 높아집니다. 그럼 여기서 통과를 하면 모든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 에이전트에게 넘겨줘야겠죠. 그래서 이 작업이 끝나면 이제 브로드캐스팅 스킬에게 핸드오프 넘겨주는 역할을 여기 파이프라인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런 파이프라인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품질 게이트,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데 요거는 리뷰 에이전트가 담당을 하게 되는데 이 글이 내 스타일에 맞게끔 잘 써져 있는지, 그리고 미리 사전에 정해놓은 그 규칙에 맞게끔 잘 작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주는 그런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 가능한 품질의 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품질 게이트, 즉 평가 기준이 얼마나 세세하고 잘 작성이 되어 있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드래프트 에이전트, 초안을 작성을 해주겠죠. 그런 다음에 스킬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실패 기준 문서를 토대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 기준에 미달이 되면은 다시 재작성, 초안 작성하는 에이전트로 다시 넘겨서 글을 작성하게 하고 또 평가를 하게 되겠죠. 이 반복 루프가 있어야지 실제로 운영 가능한 수준의 그런 퀄리티 있는 글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통과했다 하면은 이제 브로드캐스팅 팀에게 전달을 해주면 되겠죠. 산출물과 함께. 마지막으로 브로드캐스팅 스킬을 살펴보면 얘는 글 작성을 제외한 모든 운영 업무를 담당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디스코드로부터 사용자에게 받는 그런 요청, 그리고 저희는 최종적으로 크론 잡에 등록을 해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자동으로 실행되게끔 세팅을 해줄 건데, 그런 작업을 이제 브로드캐스팅이 담당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라이팅 핸드오프, 이제 글 작성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컨텐츠 라이팅 스킬에다가 위임을 해줘야겠죠. 그런 것도 얘가 담당을 하게 될 거고, 이제 사용자에게 승인할지 말지에 대한 요청을 보내고요. 승인하게 되면은 퍼블리시, 배포를 하게 될 거고, 수정 요청을 받으면 수정 요청 받은 그 피드백과 함께 다시 글 작성을 하게끔 돌려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도 이제 브로드캐스팅 스킬에 다 정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브로드캐스팅 스킬도 당연히 품질 게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평가하는 그 항목이 다를 뿐인 거죠. 그래서 얘는 배포와 운영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배포할 때 필요한 데이터들이 잘 있는가, 예를 들어서 블로그에 올릴 건데 태그라던가 카테고리 같은 것들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실제로 플랫폼에 올릴 글들에 대한 초안들이 제대로 작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그 품질 게이트를 통과하면 실제 배포를 진행하고 사용자에게 이제 디스코드로 결과물을 보내주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에러가 떴다 하면은 이제 에러 리포트를 작성해서 어떤 에러가 떴고 해당 원인이 뭔지를 파악해서 자동으로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코드를 수정하던지 디스코드로 사용자에게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해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보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할 건데, 미리 워크플로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사용자가 디스코드로 요청을 보내겠죠. 뭐 이런 글을 작성해 달라, 혹은 크론 잡으로 등록을 해놓으면 매일 몇 시마다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게끔 해놓으면 이제 브로드캐스팅 팀이 인지를 하고 작업을 이어나가게 되는데, 먼저 브로드캐스팅 팀이 해당 요청을 받아들이겠죠. 그런 다음에 이거는 글 작성이 필요하네 하고 이제 컨텐츠 배포팀에게 일을 위임하게 될 겁니다. 컨텐츠 배포팀에게 일을 위임하게 될 거고, 이 컨텐츠 배포팀에서 내부적인 그 파이프라인을 거쳐서 최종적인 결과물을 이제 브로드캐스팅 팀에게 전달을 하겠죠. 여기에서는 블로그만 작성을 해서 넘깁니다. 모든 플랫폼에 대한 글을 처음부터 작성해서 넘기면 토큰 낭비가 심하고, 만약에 글을 전체적으로 수정해야 된다, 주제 자체가 안 맞을 수도 있고, 혹은 글 스타일이 잘못되어 있으면 다시 작성을 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메인이 되는, 저희는 블로그를 원문으로 해서 거기서 파생되는 글을 만들 건데,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 글만 초안을 작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글을 받으면 사용자에게 승인 요청을 보내겠죠. 그래서 승인할지 아니면 수정할지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용자가 난 좀 수정해야겠다, 글 스타일이 좀 마음에 안 든다 해서 수정 요청을 하면은 수정 요청할 때 피드백을 줍니다. 제목을 좀 더 간결하게 만들어 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얘한테 다시 보내면 이제 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다시 얘한테 요청을 하겠죠. 이 컨텐츠 라이팅에게 요청을 해서 글을 다시 작성을 받고 또 승인할지 수정할지 또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승인을 한다 하면은 이제 실제 배포가 진행이 되고, 우리가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저희가 등록을 해놓은 다른 파생 플랫폼
글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설정해 놓은 플랫폼은 블로그, 그리고 링크드인, 그리고 뉴스레터 메시지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링크드인 글을 먼저 작성을 하고 또 뉴스레터, 디스코드에 보낼 뉴스레터 메시지를 얘가 파생적으로 작성을 해서 다시 수정할지 승인할지 요청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승인하면은 배포하고 이제 이 워크플로우는 종료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또 수정할 거야 하면은 다시 여기로 가서 이제 제작성 요청을 컨텐츠 라이팅에게 하게 되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헤르메스 에이전트로 구축을 할 건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AI 에이전트는 내 로컬 컴퓨터에 직접 설치하는 것보다 VPS, 즉 가상 서버에 올려서 사용을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헤르메스 에이전트 팀에서도 해당 방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호스팅어의 VPS에다가 이 헤르메스를 올려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링크는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드릴 건데 이 링크로 들어가서 구매하시면 추가로 10% 할인 혜택이 있으니까 꼭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서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상품을 선택하세요. 누르면 이렇게 플랜이 뜨는데요. 여기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요거 두 번째입니다. KVM2라는 이 가상 컴퓨터를 구매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쿠폰 코드에다가 호츠릿 이렇게 넣어주시고 적용하기 해주셔야 이렇게 10% 할인이 들어갑니다. 이 키워드도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드릴 거예요. 그리고 기간 여기 보시면 몇 개월 사용할 건지가 나오는데 24개월 기준으로 월 11,900원, 12,000원 정도의 24시간 돌아가는 서버를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AI 에이전트를 돌리실 수가 있고요. 12개월 하면은 13,000원대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용 가능한 AI, 요거는 자동 체크되어 있는데 요거는 안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고 계속하기 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미 사용하고 있어서 이렇게 뜨는데 여러분은 아마 트래픽 그리고 헤르메스 에이전트 컨테이너 이렇게 두 개가 아마 떠 있으실 겁니다. 만약에 헤르메스 컨테이너가 없다 혹은 나는 새로운 컨테이너를 하나 더 만들고 싶다 하시면 여기 컴포즈 들어가서 원클릭 디플로이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헤르메스 검색하시면 이렇게 뜨는데 헤르메스 에이전트 셀렉트 해서 배포해 주시면 됩니다. 이 어드민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는 저희가 헤르메스 대시보드 들어갈 때 꼭 필요하니까 저장을 해주세요. 하고 디플로이 하면은 이렇게 컨테이너가 하나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러닝이 떴으면 여기 오픈으로 들어가면요. 이게 버전이 업데이트 돼서 바뀐 것 같은데 이전에는 헤르메스 전용 TUI가 떴는데 지금은 헤르메스 대시보드가 뜹니다. 여기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는 아까 어드민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넣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해 주시면 이렇게 헤르메스 대시보드 페이지가 뜨는데 챗으로 들어가서 이제 셋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슬러시 셋업 하면은 원래는 저희가 퀵 셋업을 했잖아요. 근데 풀 셋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퀵 셋업을 하면 너스 포탈이라는 프로바이더 모델이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 로그인을 해줘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풀 셋업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여기서 이제 프로바이더 모델 선택하는 게 나옵니다. 여기서 오픈 AI 선택해서 저희가 코덱스, 즉 챗GPT 유료 모델을 쓰고 있으면 종량제 요금으로 쓸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다 똑같습니다. 여기에 기본 세팅되어 있는 거 엔터 치시면서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 이 세팅하는 영상은 제가 이전 영상에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보면서 기본 세팅과 그리고 디스코드 연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실습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제 헤르메스 에이전트 대시보드 페이지인데 지금 요 스킬 페이지에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카테고리를 보면은 후츠릿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거는 요 후츠릿 카테고리 안에 이 스킬들이 다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후츠리 페르소나 요거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 철학이라던가 또 어떤 구독자들이 내 영상을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내 정보에 대한 그런 문서인데요. 이런 거 미리 세팅을 해놨고 모든 이 후츠릿 업무를 할 때는 이 후츠릿 페르소나 스킬을 먼저 로드를 해서 확인하고 이 후츠릿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부합하게끔 작업을 하도록 공통 스킬을 만들어 놨고 이제부터 여러분과 이제 추가적으로 구축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시보드 페이지에서 우리가 스킬을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대시보드 페이지는 시각적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이 헤르메스 에이전트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여주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좀 시각적으로 좀 편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이 스킬 안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는지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 파일을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로컬에 구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VPS에 격리된 가상 서버 위에다가 얘를 올려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파일들을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이 방법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코드를 확인하기 위해서 VS 코드 편집기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없으신 분은 구글에다가 VS 코드라고 검색하시면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공식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바로 열어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뜨는데 지금 저희 헤르메스 에이전트가 내 로컬 컴퓨터에 떠 있는 게 아니라 VPS 가상 서버 위에 올라가져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코드를 어떻게 가져오면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 익스텐션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기 왼쪽에서 이렇게 생긴 애 있죠? 네모 박스처럼 생긴 애 익스텐션 탭을 열어주시고 확장 프로그램 설치를 해주면 되는데 여기다가 SSH 라고 검색을 하면은 그럼 리모트 SSH라는 익스텐션이 나오는데 여기서 인스톨 설치해 주세요. 이 익스텐션은 원격 컴퓨터에 안전하게 접속해서 코드를 직접 편집하고 실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개발 도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거를 통해서 VPS 코드에 접근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익스텐션은 dev라고 검색을 하면은 첫 번째 이렇게 dev containers 요거는 저희가 VPS 안에 이제 도커로 이제 세팅이 다 되어 있고 그 안에 이제 각각의 컨테이너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헤르메스는 요 각각의 컨테이너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VPS에서도 특정한 이 컨테이너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도와주는 익스텐션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다 됐으면 이제 컨트롤 시프트 P 해서 명령어 팔레트 열어주시면 되는데 이 단축키 외에도 여기 왼쪽에 설정 톱니바퀴 눌러보시면 커맨드 팔레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로 열어주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SSH configure 여기까지만 치셔도 이렇게 open SSH configure 파일이라는 게 뜹니다. 요거 선택해 주시고 그러면 어떤 파일 열 건지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여기 .ssh 하고 config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 있는 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저희 가상 서버 주소를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 이 코드는 제가 학습 자료로 미리 정리를 해놨습니다. 참고로 이 학습 자료는 오늘 저희가 사용할 모든 그 프롬프트와 또 코드가 담겨 있고요. 요거는 이제 삽질 풀패스 멤버십 가입하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입 링크는 더보기란에 남겨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입하신 풀패스 멤버십 분들은 유튜브 더보기란에서 해당 링크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면은 여기 주소가 있습니다. 요거 복사해서 맨 아랫줄에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호스트 네임에 VPS IP 쓰라고 하죠. 요거는 저희 호스팅어 사이트로 들어가서 여기서 왼쪽에 VPS 탭으로 들어가 주시고 그 다음에 매니지 들어가고 여기 루트 액세스 저희 저번 시간에 한번 했었죠. 요 루트 액세스 요 주소 요 숫자로 되어 있는 요 주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해주시면 끝이고 요게 이 위에 있는 게 이제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연결할 때 지어줄 그 별명 같은 거거든요. 요거는 바꿔주셔도 됩니다. 저는 이미 여기에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지워줄게요. 저장 꼭 해주시고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P 다시 명령어 팔레트 열어서 이번에는 커넥트 라고 입력을 하면은 여기 리모트 SSH 커넥트 나오죠. 요거 선택해 주시면 이제 뜰 거예요. 우리가 세팅해 놓은 요 이름, 호스트 이름에 해당 그 VPS가 뜰 텐데, 그러면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이 비밀번호는 여기 루트 패스워드 있죠. 루트 패스워드에 있는 비밀번호인데 만약에 처음 하신다 혹은 기억이 안 난다 하시면 여기 있는 버튼 눌러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제너레이트 패스워드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요거 사용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비밀번호 넣고 엔터. 그러면 맨 아래 보시면 이렇게 SSH 하고 저희가 연결했던 그 호스트 네임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잘 연결이 된 거고요. 저희 헤르메스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도커 안에서 컨테이너 안에 세팅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를 열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다시 명령어 팔레트 열고 이번에는 dev 하고 attach 라는 거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attach to running container라는 게 뜹니다. 요거 선택해 주시면 여기에 떠 있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들이 목록으로 뜨죠. 여러분이 세팅해 놓은 해당 그 에이전트 컨테이너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컨테이너 기준으로 VS 코드가 뜬 거고요. 필요 없는 건 다 닫아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뜨실 텐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열어봤었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에 이 파일들이 잘 보여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아마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픈 폴더라는 그 버튼이 있으실 텐데 여기에 오픈 폴더 버튼 있으면 그거 눌러주시면은 여기 위쪽에 어떤 폴더 위치 선택할지 나오라고 아마 뜨실 거거든요. 그래서 루트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대로 쓰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터미널도 해당 컨테이너 위치 기반으로 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어보면은 데이터, 저희의 모든 스킬들은 이 데이터라는 폴더 안에 저장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쭉 뜨는데 여기서 스킬즈라는 폴더 열어보면은 이렇게 쭉 뜨고 후츠릿이라는 스킬 나오죠. 그래서 후츠릿 페르소나, 저희 대시보드에서 봤었던 요거 있죠. 요 페르소나, 이 파일이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skill.md 파일을 열어보면은 이제 스킬 규칙이 다 여기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디스코드에다가 나는 이런 사람이고 뭐 이런 페르소나 공통 스킬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얘가 자동으로 만들어준 그런 스킬입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저희는 이제 가상 서버 위에 올라가 있는 이 헤르메스의 스킬 파일들 그리고 뭐 산출물, 결과물들 이런 것들을 저희 로컬 VS 코드에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 스텝은 저희 스킬을 만들어줘야겠죠. 저희가 아까 계획을 했었던 뭐 글쓰기 스킬 그리고 또 브로드캐스팅 스킬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2주 동안 열심히 굴려본 결과 처음부터 나는 이런 작업을 원하고 이런 능력을 원한다 라고 했을 때 얘가 업데이트 되는 그 속도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느렸어요. 그러니까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인 거죠. 저희가 기존에 이미 어떤 맥락이 쌓여있는 AI들이 있잖아요. 뭐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 여기에 이미 내 스타일이 어떤 건지 막 이런 것들이 쌓여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진짜 맨 땅의 그런 에이전트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삽질을 꽤 오래 했는데 제가 찾은 꿀팁은요. 여기로 들어가시면 저희 이미 VS 코드로 해서 이 폴더에 접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잠깐 클로드 코드 혹은 뭐 코덱스 같은 에이전트를 입양을 해서 여기서 뼈대가 되는 그 스킬은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희가 자연어로 이 스킬을 요청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뼈대가 되는 스킬은 클로드 코드로 만들어 줄 거고 그 다음부터 이제 피드백을 주면서 얘가 그 뼈대 위에서 업그레이드 되도록 한번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컨텐츠 배포팀이잖아요. 즉 글쓰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글쓰기는요 압도적으로 클로드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클로드 코드를 이용해서 글쓰기 관련된 그런 스킬들을 만들고 또 품질 게이트도 얘가 만들게끔 세팅을 해줄게요. 그러면 여기 자료로 가서 클로드 코드 설치하는
명령어인데 요거 복사해서 확인해 볼게요. 저는 이미 설치가 돼서 이렇게 뜨고 있기는 합니다. 여기서 버전 확인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버전 확인하는 명령어 입력했을 때 이렇게 버전이 잘 나오면 설치가 잘 된 거고, 그러면 클로드라는 명령어를 이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로그인 해주시면 되고, 승인 다 기본 세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스킬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저희 폴더 구조라던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먼저 얘가 스캔을 하도록 해줄게요. 근데 저희 스킬이나 뭐 아웃풋 관련된 거는 다 요 데이터라는 폴더에서 관리를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모든 폴더를 보는 거는 좀 비효율적일 것 같아서 요 데이터 폴더만 확인하게끔 이 작업 업무를 줄여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폴더 구조도 다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뭐 스킬, 뭐 후추리 스킬까지 다 파악을 해줬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저희가 스킬을 어떻게 만들면 되냐? 스킬 크리에이터가 뭐냐면 얘는 이제 클로드 코드의 공식 플러그인이고요. 클로드 코드에 가장 최적화된 스킬을 만들어주는 그런 스킬인 거죠. 즉 스킬을 만들어주는 스킬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요거를 이용해서 글쓰기에 대한 그런 스킬도 만들 거고 브로드캐스팅까지도 얘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킬 만들기 전에 바로 해당 작업을 구현하는 것보다 먼저 뭐 계획을 짜고 그리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현을 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시면 좋습니다. 이 단계를 거쳐서 구현을 하면은 훨씬 더 결과물이 품질이 좋고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바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항상 작업할 때 습관을 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킬을 만들기 전에 내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런 글들을 먼저 리서치해서 수집을 해올 예정입니다. 코드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리서치를 이 클로드 코드에게 시킬 건데, 제가 프롬프트를 미리 여기다 작성을 해놨습니다. 수출입 페르소나 스킬 먼저 확인을 하라고 하죠. 그냥 무작정 리서치를 시키면 나와 상관없는 카테고리의 글을 수집을 해올 수도 있잖아요. 저는 IT, 뭐 AI, 자동화 요 카테고리인데 뭐 여행 인플루언서 글을 가져온다던가 요러면은 이제 스타일이 안 맞겠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사전 참고하라고 주고, 리서치 범위라던가 이제 수집 대상 저희는 이제 3가지로 지정을 해줬었죠. 블로그, 링크드인, 이제 디스코드 뉴스레터 이렇게 해서 글 수집을 하라고 요청을 해줬고, 이제 저장 경로까지도 다 지정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프롬프트를 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병렬로 리서치를 하고 있죠. 지금 한 12분 걸려서 결과물을 내놨는데 요약본을 보니까 꽤나 퀄리티가 좋고 딱 카테고리에 맞게끔 수집을 해온 것 같습니다. 내 스타일에 가장 가까운 벤치마크가 M8N 유저가 클로드 코드를 만났을 때, 이런 식으로 수집도 제대로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저장 경로가 여기라고 뜨는데 컨트롤 누르고 클릭해 보면은 해당 위치로 가겠죠. 참고로 오늘 저희가 만들 그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폴더 구조도 제가 이 학습 자료에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리서치에 관한 거, 뭐 스킬에 관한 거, 오늘 만드는 것들에 대한 그런 폴더 구조를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리서치 결과물 보면은 블로그 그리고 디스코드, 링크드인 각각 수집한 데이터들 있고, 요 리서치에 대한 그 요약 결과물은 여기 research.md에다가 다 좀 적어 놓게끔 해줬습니다. 그럼 리서치가 다 됐으니까 스킬을 만들어줘야겠죠. 근데 저희는 스킬 크리에이터라는 플러그인으로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이게 기본 설치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좀 해줄게요. 슬러시 플러그인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뜨는데, 디스커버리에 있는 쭉 내려가면 스킬 크리에이터 선택 이렇게 하면은 유저 스코프, 프로젝트 스코프가 뜨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다 쓸 수 있도록 그냥 유저 스코프 설치로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설치가 됐고 슬러시 exit로 껐다가 클리어로 일단 지워주고 여기서 클로드 다시 열어줄게요.
그런 다음에 슬러시하고 스킬 하면은 이제 스킬 크리에이터라는 거 뜨죠. 탭키로 선택을 해주고요. 얘한테 이제 어떤 스킬을 만들어 달라라고 맥락을 줘야겠죠. 요것도 제가 프롬프트로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되는데 미리 좀 보자면 여기서 나는 컨텐츠 라이팅이라는 스킬 만들고 싶다라고 하고 이렇게 스킬에 대한 역할 명시적으로 좀 맥락을 줬고요. 그리고 내부 파이프라인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을 때 4개의 에이전트, 서브 에이전트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각각의 역할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델리게이트 태스크 서브 에이전트로 분리 실행한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델리게이트 태스크는 헤르메스에서 서브 에이전트를 호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어떻게 동작하냐면 메인 에이전트가 있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작업 해달라고 하면 메인 에이전트가 작업을 하다가 이거는 좀 더 전문적인 작업이 필요해서 나 혼자서는 못하겠는데? 라고 판단이 들면은 이렇게 서브 에이전트를 임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임시로 만들어서 얘한테 델리게이트 태스크로 일을 위임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서브 에이전트들은요 임시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작업을 하고 사라집니다. 즉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그런 에이전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작업을 하고 여기에서 결과물을 이 에이전트에게, 메인 에이전트에게 넘겨줍니다. 요 자식 에이전트가 부모에게 다 결과물을 넘겨주는 거죠. 그럼 이 부모는 취합을 해서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서 이제 반환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요 델리게이트 태스크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임시적으로 만들어지는 거 말고 독립적으로 계속 존재하는 그런 상주형 서브 에이전트가 있게 만들고 싶다. 즉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있죠. 그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은 이 델리게이트 방식이 아니라 칸반 형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좀 구조 설계가 복잡하고 토큰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루지 않을 거고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사실 무조건 멀티 에이전트로 각각의 상주하는 그런 에이전트를 구현하는 게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칸반 형식의 멀티 에이전트를 쓰면은 너무 과한 엔지니어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업하는 그 일에 따라서 어떤 걸 쓸지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이 델리게이트 태스크 형식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걸로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반환 형식이라던가 폴더 구조 이런 것들 제가 다 써놨고 여기 보시면 참고 자료 이제 리서치 해온 참고 자료를 줘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미 폴더 구조가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딱 주고 있지만 여러분은 다르게 주셔도 됩니다. 저랑 폴더 구조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그냥 빼고 이대로 복사하고 붙여넣기 한 다음에 참고 자료 해서 지금 요 폴더 넘겨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를 우클릭해서 카피 패스 하면은 이렇게 위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태그를 해서 넣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골뱅이 해주시고 컨텐츠 라이팅 안에 리서치죠. 요거 선택을 해서 요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일을 읽고 스킬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skill.md 파일 만들어졌고 폴더 구조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컨텐츠 라이팅이라는 스킬 만들어져 있죠. skill.md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면 요 아이콘이 있는데 요거 눌러보시면 이제 이 MD 파일을 좀 더 시각적으로 문서를 확인해 볼 수 있고 여기서 틀린 부분이 있다 하면은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잘 작성이 된 것 같고요. 그럼 이 스킬 자체로 글을 한번 작성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저희 대시보드 가서 챗이라는 여기로 들어가 주겠습니다. 여기 프롬프트에서 슬러시 하고 후치리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컨텐츠 라이팅이라는 게 뜨죠. 요거 선택을 해서 탭키로 선택을 해주고요. 이 테스트에 대한 것도요. 제가 프롬프트로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아래 주제로 플랫폼별 테스트 글 작성하고 이제 결과물은 여기 위치에다가 저장해라 라고 명확하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주제는 요즘에 가장 핫한 요 클로드 패블 5라는 걸로 한번 쓰게끔 해보도록 할게요. 복사 여기서 붙여넣기
그러면 이렇게 스킬 뷰 해서 컨텐츠 라이팅 잘 보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스킬을 바로 사용을 할 수 있긴 합니다. 스킬이라는 이 명령어, 디스코드 안에서도 헤르메스 명령어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킬 검색을 하고 이름을 여기서 찾아주면 됩니다. 하면은 이게 컨텐츠 라이팅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거 탭키로 선택을 해줬고요. 그리고 아그스에다가는 프롬프트 넣어주면 되는데 실행이 안 보이긴 한데 지금 입력을 잘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작업을 완료를 했고요. 쭉 보면은 여기서 델리게이트 스테이지 1부터 해가지고 쭉 본인이 어떤 작업을 했는지 그 과정들을 다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리뷰까지 하고 이제 최종 산출물 파일 존재와 리뷰 리포트를 직접 검증한다 라고 해서 이제 검증까지 다 끝냈습니다. 최종 파일 경로 이렇게 뜨고 있죠.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다시 VS 코드로 가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P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열고 여기서 요 꺽쇠 있죠? 꺽쇠 지우고 여기다가 키워드를 입력을 하면은 해당 키워드로 파일을 검색할 수 있는데요. 지금 요거 하나 있죠? 엔터 쳐서 들어가면은 글이 잘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클로드 패블 5 정리 공식 모델명이지만 지금 접근 중단 상태다. 이게 오늘 뜬 기사더라고요. 보안상의 문제로 지금 아예 막아놓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최신 기사 제대로 수집을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글을 잘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얘가 써준 글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 하면은 여러분이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킬에서 클로드 코드한테 나 이런 스타일 싫다 하면서 우리가 만든 스킬에서 수정을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이미 뼈대인 스킬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바로 디스코드에서 얘한테 좀 이렇게 바꿔달라라고 좀 요청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스킬인 브로드캐스팅 스킬을 만들어야 되는데, 스킬 만들기 전에 워크플로우 잠깐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착수를 하게 될 텐데, 바로 컨텐츠 라이팅이라는 스킬한테 이를 위임해야겠죠. 요것 또한 이제 델리게이트 태스크라는 걸로 위임을 하게 될 텐데, 이제 얘한테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내부적으로 또 서브 에이전트들 파이프라인 돌아서 최종 결과물을 이제 만들어 주겠죠. 그럼 그 최종 결과물이 브로드캐스팅 팀에게 전달이 될 거고, 그 산출물을 기준으로 얘는 배포를 위한 작업을 해주고, 또 이제 승인할 건지 수정할 건지에 대한 거를 얘가 또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승인 받으면 바로 배포로 이어지고, 수정 요청을 받으면 다시 요 컨텐츠 라이팅한테 일을 다시 맡겨야겠죠. 요 작업을 이 브로드캐스팅에서 할 수 있게끔 스킬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슬러시 하고 스킬 크리에이터 있죠. 요거 탭으로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프롬프트를 또 제가 다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 후츠리 브로드캐스팅 스킬 만들고 싶다 하고 워크플로우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 문서로 써놨고, 그 플랫폼에 올리기 위해서 배포를 하기 위한 데이터들 있죠. 이런 거는 manifest라는 그 제이슨 파일에다가 구조화시켜서 작성을 해라, 즉 코드로 작성해라 라고 좀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코드에다가 승인 요청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때 어떤 형식으로 어떤 형태로 보낼지도 미리 제가 다 정리를 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스킬을 만들도록 요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 스킬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여기 파일 열어보면은 이 스킬에 후츠리 브로드캐스팅 만들어져 있고, 이제 스킬이 작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역할이나 이런 규칙들 여기에 다 작성이 돼 있고, 아마 지금은 환경 변수가 필요할 텐데 아직 작업이 안 돼 있을 겁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스킬은 다 만들어졌으니까 이 스킬을 기반으로 기능 구현을 하게끔 해줘야겠죠. 얘는 실제로 배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드로 그거를 구현을 해야 될 텐데, 이제 헤르메스에게 가서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한테 일단 스킬 읽을 수 있는지부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내볼게요. 지금 잘 규칙을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을 시켜야겠죠? 구현을 시키기 위해서 프롬프트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디스코드 버튼이랑 모달 구현을 위한 프롬프트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clarify 요청 없이, 요거는 임시로 버튼을 구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크론 잡에 등록을 해서 자동으로 새로운 세션에서 돌아가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구현을 하면은 나중에 크론 잡에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요 네이티브 디스코드 버튼 타입으로 구현을 하라라고 명시적으로 딱 요청을 해줄게요. 강제를 해줄 건데 얘가 제대로 구현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계속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절대 안 되니까 무조건 네이티브 디스코드 버튼 방식으로 구현해라 하면은 또 얘가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얘는 밑바닥부터 가르쳐 나가는 그런 직원이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최종 작업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최종 산출물 여기 있다고 뜨는데 복사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에 파일 다 만들어져 있고 이제 코드 다 작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에 맞춘 그런 이 코드까지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얘한테 한번 테스트로 보내달라고 해볼게요. 결과물은 이미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아웃풋에서 요게 최근에 작성했던 거죠. 여기 우클릭해서 카피 패스 해서 요청을 보내보도록 할게요. 새로 글 작성하지 말고 위 산출물을 기반으로 테스트 해줘. 그래서 결과 보고하고 승인 수정 요청 물을 가져올게요. 자, 여러분 결과가 왔습니다. 쭉 보면은 어떤 작업들을 쭉 많이 했는데 테스트를 시켜보니까 중간중간에 뭐 이런 식으로 얘가 또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또 좀 수정을 해달라고 하니까 얘가 알아서 또 수정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요 채널로 일반 채널로 보내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꽤 그럴싸합니다. 지금 블로그 초안 이제 그 위치 아웃풋 위치 보내주고 있고 제목 그리고 미리 보기 한두 줄 제가 넣어달라고 했는데 요것도 잘 보내주고 있고 테스트 결과, 델리게이트로 보낸 그 업무들, 결과들, 서브 에이전트들, 그리고 승인 방법 이렇게 미리 보기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블로그 글 작성된 거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승인 버튼을 한번 눌러보면은 어쨌든 지금 클릭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정. 얘는 아직 모달 팝업 뜨는 거는 구현이 덜 된 것 같네요. 계속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얘가 작업을 해줬고 수정 버튼 눌렀을 때 모달 안 뜬다 라는 거 피드백 줘야겠죠. 이렇게 보내면 되는데 지금 얘가 작업 중이잖아요. 지금 요거를 보내면 꼬이기 때문에 얘를 대기열에다가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것도 제가 정말 많이 쓰는 그 명령어입니다. 슬러시 하고 Q 입력하면은 여기 Q 있죠. 이 헤르메스에게 쓸 수 있는 그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요거 선택을 하고 프롬프트 보내면 됩니다. 근데 복사가 안 된 것 같네요. 다시 쓸게요.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이전 작업에는 영향이 없고요. 넥스트 턴에 실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수정된 결과물이 다시 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수정 버튼 누르면 팝업이 잘 뜨고 있죠. 그래서 테스트 하고 전송 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답장도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다음 단계는 구현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뜨겠죠. 그러면 이어서 다음 거는 이제 헬스 체크 전용 컨테이너를 구축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제 저희가 블로그에다가 배포를 할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API 방식을 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백그라운드에서 코드로 배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라이트라는 이 브라우저 크로스 체크를 도와주는 자동화 도구인데 즉 이 브라우저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대신에 문제점이 뭐냐면 얘는 실제 브라우저를 기준으로 배포를 해주기 때문에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된 세션이 필요한데 요거를 체크해주는 컨테이너를 별도로 하나 제작을 해서 거기에서는 이 로그인 세션이 잘 살아있는지 로그인 가능한 상태인지만 확인해주는 그런 전용 컨테이너를 따로 구축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미리 환경 변수 어떤 값 넣어야 되는지도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이
여러분이 좀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티스토리 기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환경 변수를 만들어 놨고요. 여러분이 작성할 건 사실 요것밖에 없습니다. 내 블로그명이 뭔지 요것만 수정을 해서 요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복사해서 얘한테 요청을 해줄게요. 요 이름만 바꿔서 요청을 할 거고, 그럼 얘가 코드를 작성하는 동안 저희는 요 프롬프트를 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세션이 죽었으면, 즉 로그인 세션이 죽었으면 사람이 직접 로그인할 수 있도록 no MVC 링크를 제공하라 라고 되어 있죠.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VPS라는 가상의 서버 위에다가 요거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 플레이라이트로 브라우저에 접근을 할 때도 가상 컴퓨터에 있는 브라우저를 열어서 거기에서 블로그 배포를 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저희는 해당 그 가상 서버 위에 올라가져 있는 브라우저에 직접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no MVC라는 걸 이용을 하면은 가상 컴퓨터 위에 올라가져 있는 그 브라우저에도 저희가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VPS 위에서 플레이라이트가 띄운 브라우저 화면을 로컬 브라우저에서도 직접 볼 수 있게 해주는 도구라서 저희는 이걸 활용을 하면은 로그인이 가능해지게 되고, 로그인 세션을 이 헤르메스가 유지를 해주면 이제 자동으로 블로그 배포를 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겠죠. 코드를 다 작성을 해준 것 같아요. 인증 테스트 완료했지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컨테이너 실행은 불가능하다. 도커 데몬이 살아있는 호스트에서 아래 중 하나를 실행하면 된다. 지금 요 명령어 입력을 하고 이제 컨테이너 재가동을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복사해서 코드를 붙여넣기 해주면은 여기 브로드캐스팅 위치로 갔죠. 여기서 요거 한번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뜨는데 이거 그대로 얘한테 보내줄게요. 지금 문제가 됐던 원인이 컨테이너 내부에다가 명령어를 작성해서 그렇고요. 이 VPS 터미널 자체에다가 작성을 해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는 그 폴더 위치가 제대로 규명되지가 않아서 제대로 못 써줬는데 이렇게 붙여 넣으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도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주면서 작성해 달라라고 하면은 VPS 터미널에서 작업을 할 거니까 해당 위치 기반으로 해서 명령어 써 달라라고 요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VPS 터미널에 넣어 주시면 되는데, 요것도 저번 영상에서 저희가 한번 다루긴 했었죠. 저희 호스팅어로 들어가서 아까 봤었던 요 루트 액세스 요 주소 있죠? 요거 그대로 복사하고 터미널, 저희 터미널, 로컬 터미널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터미널 열어주시고 거기다 그대로 붙여넣기 해주시고, 그러면 패스워드 입력하라고 나오죠? 여기에서 말하는 요 루트 패스워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넣어주시면 돼요. 입력하고 엔터 치면 이제 잘 접속이 되면 이렇게 뜨게 될 거고요. 여기에다가 아까 그 디스코드에서 요청한 값을 넣으면 됩니다. 명령어 넣어주고 이것도 해서 런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이 결과를 좀 보내주도록 할게요. 역시 한 번에 안 되네요. 문제가 항상 존재합니다. 이 프롬프트도 제가 정말 고심해서 한 번에 잘 제대로 구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 항상 변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AI는. 여러분은 저랑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얘한테 원인 확인하고 해결 방법 알려달라라고 계속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to PID 상태 확인. 요거를 지금 결과물을 그대로 보내볼게요. 일단 클리어로 지워주고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컨트롤 A로 복사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빌드 실행이 완료됐고 티스토리 세션이 살아있다. 그러면은 헬스 OK가 떠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최종 상태 확인하라 라고 나오죠. 일단 그리고 배포 전에 로그인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보내볼게요. 얘가 한번 해주니까 저희가 터미널에서 해줘야 되는 그런 코드도 있거든요. 얘가 직접 실행하지 못하는 코드? 근데 한번 해주니까 자꾸 나한테 시키는 것 같네요. 그럴 때는 얘한테 시키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런 거 뜨죠. 그래서 저는 always allow로 명령어 다 받아주도록 할게요. 오, 브라우저 링크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이것도 다 요청 허용을 해줄게요. 오, 지금 no VNC 주소는 브라우저로 직접 열리는지 확인을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더니 티스토리 로그인처럼 사용자 입력이 필요한 경우만 링크를 준다라고 하죠. 오, 좋습니다. 여기 로그인 한번 열어볼게요. 오, 일단 요 no VNC 페이지는 잘 떴습니다. 그러면 여기 링크 주소 복사해서 얘한테 붙여넣기가 안 되네요. 그럼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라고 뜨잖아. 이렇게 보내볼게요. 자, 수정을 하고 링크가 뜬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 재시작이 필요하다라고 하네요. 요거 다시 복사해서 붙여넣고 그래도 에러가 뜨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내볼게요. 아래를 그대로 실행하세요. 요거 넣고 뭔가 코드가 꼬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수정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얘가 해결 방법을 다 알려주니까. 헬스 오케이 떴다. 드디어 헬스 오케이가 떴습니다. 그러면 연결이 제대로 됐을 것 같은데 요 명령어를 썼을 때 업으로 시작을 할 거다. 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링크 줬으니까 여기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로그인 페이지 잘 떴고요. 자, 로그인 계정으로 로그인. 오, 그러면은 이게 떴고요. 로그인 했어. 다음번에 요청할 때 로그인 세션 살아 있어야 해. 이렇게 요청을 보내볼게요. 오! 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글쓰기 페이지 들어갔고 지금 글 작성까지 얘가 자동으로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공개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 배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티스토리 블로그라서 이렇게 좀 복잡한 거고요. API 지원이 되는 블로그는 훨씬 더 간단하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요게 가장 오래 걸릴 거예요. 요 배포 테스트가 좀 오래 걸릴 거고 얘가 그럼 글을 다시 작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가 이 공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오, 여러분 배포 통과를 했습니다. 지금 하나 올렸어요. 그래서 링크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실제로 잘 했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구현된 것까지 워크플로우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래서 요 테스트 프롬프트 복사해 주시고 최신 뉴스 기사 링크를 넣어서 요거 기준으로 한번 컨텐츠 라이팅도 제대로 호출을 하고 또 실제 승인 버튼 눌렀을 때 배포까지 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브로드캐스팅 스킬도 가져오고 라이팅, 컨텐츠 라이팅도 잘 불러오고 있는 것 같네요. 작업이 끝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쭉 얘가 코드를 쓰고 스스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해당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면서 업데이트를 시켜주고 있고 이제 잘 작업이 돼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오, 여러분 너무 괜찮은데요? 제가 딱 원했던 그 형태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 이렇게 구글 TPU를 삼성이 만든다는 뉴스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오,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미리 보기 있고
쭉 보면은 여기에 이제 블로그 미리 보기 이렇게 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승인을 한번 해볼게요. 실제 배포가 잘 되는지. 안 되는 것 같은데? 상호작용 실패라고 뜨네. 그럼 수정 눌렀을 때 또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여러분, 이게 꼬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승인을 누르고 배포 작업 중이었는데 제가 또 중복으로 눌러서 에러가 떴었나 봐요. 그랬던 거구나. 좋습니다. 그러면 수정 해서 제목을 더 임팩트 수정하세요. 본문은 그대로 두세요. 이렇게 하고 전송 하면은 수정 요청은 처리를 실패했네요. 좋습니다. 그럼 요 문제만 해결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요청을 보내볼게요. 작업이 다 된 것 같고요. 여기로 들어가 보면은 얘가 꽤 잘 작성을 해준 것 같은데 와, 이걸 텍스트로 올려버렸네요. 이게 마크다운 문법으로 작성이 돼 있는데 이게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조금 아직은 부족하긴 합니다. 검증 과정이. 그리고 이제 태그는 블로그 글 성격에 맞게끔 태그가 잘 반영이 되어 있고, 또 문제점이 이 카테고리가 지금 없게 나오는데 요것도 여러분의 그 블로그 카테고리를 알려주면서 올릴 때 이 카테고리 선택해서 꼭 올리게끔 여러분이 설정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수정을 꽤나 많이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 번에 완성된 게 아니라 계속 수정 그 단계를 계속해서 거쳐왔는데 이게 어쩔 수 없기는 합니다. AI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 만들어내지는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매번 우리가 다 됐다고 해서 확인했는데 이런 거 안 됐잖아 라고 요청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치트키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슬러시 하고 꼴이라는 이 헤르메스 명령어가 있습니다. 요거 선택을 해서 여기에다가 주는 프롬프트는 얘가 테스트하고 검증이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반복 루프를 통해서 작업을 이어나가는데 요걸로 프롬프트 주면서 요청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을 거고 일단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는 확인을 했으니까 저희 이제 파생 플랫폼 있죠? 링크드인이랑 그리고 이제 디스코드 뉴스레터 배포하는 것까지 요거를 일단 구현을 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제대로 테스트가 잘 되는지 워크플로우 확인을 할 때 꼴 기능을 이용을 해서 완벽하게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환경 변수를 제가 미리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변수에 맞춰서 코드를 작성해 달라라고 해놨고, 그리고 각 항목을 어떻게 발급받는지도 함께 안내해 달라라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API를 이용해서 플랫폼에 이렇게 배포를 할 때는 당연히 이런 액세스 토큰 값이라던가 이런 API 관련된 데이터를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계정으로 되어 있는 데에만 글을 올릴 수 있게 해 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여러분이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 이 디스코드 웹풍 URL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그 디스코드 채널에 올릴지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어떻게 발급받냐면 제가 테스트용으로 이렇게 이 채널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서 채널 편집으로 들어가면은 연동이 있습니다. 연동 탭으로 들어가서 웹훅 만들기, 지금 하나가 만들어진 거고요. 웹훅 URL 복사해 주시면 되고, 요거를 이제 요 브로드캐스팅 팀한테 가서 알려줘도 되긴 하지만 이렇게 민감한 토큰 값 같은 경우에는 얘한테 바로 알려주기보다는 저희가 직접 env 파일에다가 추가를 해 놓는 게 좋긴 합니다. 지금 자격증명 부재가 유일한 블로커다 라고 되어 있죠. 요것만 넣어주면은 배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VS 코드로 가서 C Ctrl Shift P 해주시고 여기서 env 검색해 주시면 여기 두 개가 나오는데 내부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환경 변수는 각 팀 폴더 안에다가 env 파일을 저장하게끔 해놨기 때문에 요걸로 들어가 줄게요. 여기에다가 이제 디스코드 웹풍 URL이나 이제 링크드인 데이터들을 넣어주면 되는데 얘가 작성을 안 해줬네요.
요청을 해주면 되겠죠? 빨리 이렇게 보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발급 방법을 얘가 알려줍니다. 그래서 링크드인 어떤 페이지 접속해서 이제 앱 생성하고 이런 단계별로 쭉 알려주니까 요거대로 여러분이 작업을 해주고 얘한테 알려주면 되는데, 요 EMV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토큰 값은 여러분이 직접 작성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MV 업데이트 완료됐다라고 뜨니까 VS 코드 가면은 작성을 해줬네요. 그래서 웹풍 URL 아까 복사했던 거 여기다 넣어주고, 요 링크드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요 3개만 여러분이 필수로 작성을 해주시면 나머지는 이 헤르메스가 작성을 해줄 겁니다. 혹은 얘가 저 URL도 어떻게 발급받는지 다 알려줬으니까, 여기서 알려줬으니까 그거대로 넣어주셔도 됩니다. 저는 일단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럼 다시 디스코드로 가서 이건 네가 작업하고 테스트까지 진행해 라고 요청을 보내볼게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배포 테스트만 잘 되고, 그리고 이제 승인, 수정 버튼 요것만 잘 동작이 되게끔 저희가 꼴로 요청을 하면은 이제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편집본을 보고 계셔서 얼마 안 걸린 것 같이 느껴지지만, 제가 오늘 오후 3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이 촬영을 3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새벽 1시입니다. 새벽 1시고 이제 구현 안 된 것들 꼴로 요청을 하면은 얘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여러분, 이 AI 덕분에 정말 편리하게 우리가 만들고 싶은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가 있지만, 이걸 구현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약간 걸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직접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와 비교하면은 정말 압도적으로 압축해서 만들어주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끝입니다. 지금 일단 디스코드는 보내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뉴스레터 해서 지금 배포 테스트 했을 때 잘 보내졌고, 배포는 잘하는 것 같은데 이제 형식을 제대로 맞춰서 글을 작성해야겠죠? 링크드인도 됐나? 된 것 같아. 링크드인 배포 됐으니까 이렇게 링크가 뜨죠?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 링크드인의 배포가 잘 됐고요. 그리고 이제 뉴스레터 아까 봤던 거 요거 잘 들어와져 있고, 좋습니다. 배포까지는 다 됐으니까 자, 이제 드디어 꼴 기능을 이용해서 얘가 최종적으로 기능 구현을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할게요. 여기 학습 자료에서 요 꼴로 되어 있는 거 요거를 복사해서 붙여 넣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최종 목표를 얘한테 요청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문제는 지금 제 상태에서 생기고 있는 문제입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마크다운 형식으로 배포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대로 보여지지 않고 깨지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 문제 적어뒀고, 나머지는 이제 최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좀 디테일한 프롬프트인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 상황에 맞게끔 수정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검증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브로드캐스팅 스킬 문서와 동일하게 완전하게 워크플로우가 작동하는지 검증을 하라고 좀 요청을 해뒀습니다. 그러면 얘가 엄청나게 오래 걸리겠죠? 저는 잠깐 한숨 자고 와도 될 것 같아요. 눈 좀 붙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몇 시인지 보이시나요? 새벽 3시 20분이 됐습니다.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지 몰랐는데, 얘가 코드를 작성을 해주고 자꾸 어디선가 문제가 터져서 계속 수정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걸리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게 블로그 배포다 보니까 이제 로그인 세션 떠 있어야 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좀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얘한테 일을 시켜놓고 여러분은 주무세요. 그러면 언젠간 완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물을 이렇게 보내줬는데, 한번 이제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얘 결과물 보면은 지금 글 내용은 꽤 잘 만들어 준 것 같은데, 간격을 주기 위한 요 BR 태그가 위치가 애매합니다. 이게 타이틀 위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수정을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전송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어떤 단계인지 얘가 이제 보여주고 있죠. 자, 수정이 완료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보내주고 있고, 결과물을 한번 보면은 아까와 달리 타이틀 위에 BR 태그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본문 내부에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럼 이대로 한번 승인해서 배포를 해보도록 할게요. 과연 얘가 배포가 잘 안 됐습니다. 이게 또 문제가 생겼네요. 실패 로그를 확인해서 재시도한다라고 했는데 확인하고 이렇게 요청을 보내볼게요. 지금은 중간에 어떤 문제 때문에 얘가 작업을 실패를 했지만 요거는 계속해서 여러분이 수정 요청을 하면서 얘가 이제 그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면서 이제 쓸만한 에이전트가 될 겁니다. 오, 여러분 이번에는 배포가 잘 됐네요. 이런 문제만 그 스킬에 추가를 해서 다음번에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요청을 하면 되겠죠. 지금 파생 플랫폼에 대한 원고 작성을 하는 후속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그대로 이어서 하도록 하고 저희는 Q라는 요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 다음 대기열에 프롬프트를 미리 등록을 해 놓겠습니다. 또는 이런 배포 실수 없도록 관련 문서와 스크립트 수정하고 검증 완벽하게 라고 요청을 보내볼게요. 그러면 이제 지금 하던 작업들 끝나고 넥스트 턴에 해당 작업을 이어가게 될 겁니다. 그럼 얘가 아까 작성해줬던 이 블로그 잘 작성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여러분 이번에는 실수 없이 얘가 제대로 잘 작성을 해줬습니다. 타이틀도 잘 들어가져 있고 이렇게 간격 주는 것도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태그도 잘 들어가져 있죠. 그래서 이 AI는요, 굴리면 굴릴수록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안 되는 부분 계속 집요하게 파고 들어서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도 작업을 다 끝낸 것 같습니다. 보시면 링크드인, 디스코드 뉴스레터 다 통과했다 라고 뜨죠. 그러면 통과했으니까 여기에 요청 보내야지. 자, 그러면 이제 파생 플랫폼에 대한 글도 다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 링크드인 글 보면은 이제 AI 코딩 도구의 다음 병목은 모델 성능이 아니라 실행 통제입니다. 해서 이렇게 맨 처음에 타이틀 작성해줬고 글 작성해주고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원문 블로그는 댓글에 두는 구조가 적합합니다. 요게 조금 부족하긴 하네요. 이런 것도 계속해서 얘한테 수정해서 그 발행된 링크를 넣으라 라고 요청하면 되겠죠. 태그도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승인하고 그리고 두 번째 요 디스코드 얘도 나름 잘 정리해 준 것 같으니까 바로 승인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링크드인은 배포 완료했다 라고 뜨죠. 한번 링크 들어가 보면은 방금 작성했었던 그 글이 링크드인에 배포가 잘 됐습니다. 잘 올라갔고요. 그리고 여기 뉴스레터 마지막 건 것 같은데 길로 들어가 보면은 해당 내용이 이제 메시지로 잘 들어가져 있습니다. 여기는 블로그 링크랑 내용이랑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여러분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이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했었던 이 작업을 완전 자동화로 해가지고 이 크론에 등록을 해서 매일 아침 9시마다 이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저장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 학습 자료에서 이제 스텝 7 거의 다 왔네요. 마지막입니다. 프롬프트 복사해서 붙여 넣어줄 건데 여기 브로드캐스팅 팀으로 가서 해줘야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크론잡 등록을 해달라라고 했고 매일 월요일 오전 9시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만 이렇게 요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범위는 요 4단계로 범위를 좁혀놨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작업이 접수되면은 이제 델리게이트 태스크로 글 작성하는 에이전트 이 스킬, 독립 스킬이라고 했죠. 요 스킬을 로드해서 블로그 원고를 작성을 해서 이제 품질 게이트 통과하면은 블로그에 전송을 해라. 지금 저희가 방금 받았었던 것처럼 승인 요청을 이제
하게끔, 여기까지만 하게끔 이제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크론 잡이 크리에이트 설정이 됐고요. 요거는 어디서 확인을 하느냐? 헤르메스 대시보드 있었죠? 대시보드에서 크론 탭으로 가면은 이렇게 스케줄이 하나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9시마다 실행이 되게끔 저희는 자동화 세팅까지 끝냈습니다. 와.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오늘 전체 이 컨텐츠 배포팀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정리해보면 먼저 첫 번째는 스킬을 만들 때는 이 헤르메스 에이전트와 처음부터 대화하면서 만들려고 하지 말고 클로드 코드 혹은 코덱스 같은 코딩 AI 에이전트 툴을 활용해서 스킬 뼈대를 만들어라 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델리게이트 태스크를 활용해서 서브 에이전트를 활용하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단일 에이전트에게 그냥 임의로 일을 맡기지 말고 서브 에이전트에게 일을 위임할 수 있도록 좀 강제를 해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델리게이트 태스크는 메인 에이전트가 알아서 일을 분배하기도 하지만 이 규칙을 매번 지키게 하기 위해서, 즉 일관성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명시적으로 좀 작성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12시간 대장정 끝에 컨텐츠 배포팀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조 사실 한계가 하나 있습니다. 얘가 서브 에이전트를 호출할 때마다 임시로 생성해내고 또 일이 끝나면 사라지는 구조라서 이전에 뭘 배웠는지에 대한 기억이 없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요걸 바꿉니다. 항상 켜진 채로 서로 소통하면서 일하는 멀티 에이전트 팀. 이게 되는 순간 헤르메스는 진짜 팀이 됩니다. 이 구축 과정 다음 영상에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으로 저의 다음 삽질을 응원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